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김광훈 명예교수님, 김광훈 선생님 모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오늘 주제는 일본 잔재, 청산, 친일 잔재 청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이죠. 3월 1일 3.1절, 이번에 100주년 되지 않습니까?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과거 일본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이라 부르고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이라고 부르면서 빨갱이로 몰아쳤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친일 프레임과 또 빨갱이 프레임, 두 프레임을 갖다가 걸면서 어떻게 보면은 2019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잔재가 한두 군데 남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예. 광주 제1고등학교 교가 네. 이은상 작사, 이흥렬 작곡. 이은상 선생님 친일파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이흥렬 선생이 지은 바위곡에 보세요. 바위고개 언덕을 홀로 넘자리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국민 서정시로서 아주 국민들의 애창곡인데 네.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되잖아요. 교가 다 없애야죠. 교가 없애고.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왜 하며 네. 경기도의회는 뭐 전범 딱지 붙이고 네. 뭐 물건에도 전범 딱지 붙이고. 다행히도 경기교육청이 그걸 이제 반대하긴 했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 생각에 석탄 북한에서 들어오는 건 북한 전범 딱지는 안 붙이나요? 우리 민족끼리에는 전범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한국 전쟁도 그냥 서로 연습한 건가요? 연습한 거. 네. 하여튼 네. 이게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네. 이게 뭐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걸핏하면 뭐 일제 잔재 얘기한다면요, 역대 정권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상하게 대통령이 처음에 보면은 최근 88년 노태우 정부 이후에 보면은 노태우 정부는 덜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김영삼 정부 특히 그랬습니다. 보면 초기에는 뭐 신한국 뭐 청산이다, 신한국 창조다 뭐 이래가고 확 인기가 올라가다가 좀 지지율이 확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제일 쉬운 게 이른바 친일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일제 잔재 청산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나는 반대. 1차 안 되겠다 이거. 선생님 그 선생님 말씀은 잘 압니다. 무슨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고 한다면은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미쓰비시 기업이라든가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미쓰이라든가. 근데 현재 우리가 보면 우리의 그 기술 중에 상당 원천 기술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 일본을 갖다 극복하고 일본을 갖다가 배척하자면은 그런 기술도 다 갖다 우리가 쓰지 말아야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앞서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역대 정부 공이 보면 조금 코너에 몰릴만 하면 그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친일 프레임을 걸어갖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갖다 좀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일본과 일전을 불사한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북진 통일 뭐 외치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일본 뭐 못되게 했죠. 뭐 수탈 뭐 이런 능사라 했는데 네. 중앙청 폭파만 하더라도 95년 1995년 그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3년 차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 똑같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3년 차. 3년 차에 예. 이제 일제를 이제 들먹이는데 네. 나는 그 중앙청 반대할 적에 서울대학교에서 8,000명 반대 소명 받았어요. 뭐 문화유산은 부끄러운 거라도 네. 그대로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옛날이지만은 내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 때인데 네. 중앙청 홀에 가서 공무원들 모아놓고
조사 방법론 강의를 음.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예. 뭐 정말 경복궁 맥을 뭐 이렇게 끊어놓고 뭐 별 얘기들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하나 폭파해가지고 일제 잔재가 없어지는 것도 물론 아니고.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이 물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복궁의 맥을 끊기 위해서 경복궁 안보에 더역하니 그 당시 중앙청 조선 총독부 건물 지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온 곳입니다. 그렇죠. 탄생한 곳입니다. 뭐 보면은 첫 번째 재헌의회가 거기서 열렸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도 거기 열렸습니다. 그 앞이죠. 예. 그다음에 요즘은 문매를 맡고 있는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서울을 수복했을 때 대한민국 해병대가 태극기를 걸었던 것도 바로 중앙청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아니 서울역은 왜 놔두나요? 일제가 만든 건데 또 한국은행 본점 왜 놔두나요? 다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학교 뭐 이런 것들이 교사가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인용했던 이유준현 교수의 네. 그 학교가 교도소 같다라고 얘기 그대로 그 안에서 배운 우리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그런데 잔재를 하나하나 없애버리면 정부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늘의 내 주장인데 네. 왜냐하면은 네. 조선 총독부의 직제, 정부 직제 이 모든 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게 네. 이제 우리 왕권 때부터 뭐 정부는 예. 있었던 거니까 그걸 정비해 놓은 게 일본 일제였기 때문에 네. 그거가 지금도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1세대 그 은사님들의 교과서가 네. 다 일본 교과서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법. 예. 특히 행정학. 그렇습니다. 일본 책까지 인용하고 그거 네. 이제 교과서 만들고 다 그랬고 그게 지금도 계속 남아 있고 네. 정부 조직도 총간부에서 무슨 관방이며 해가지고 네. 그때는 재무부를 탁지부 그랬는데 네. 재무부죠. 예, 네. 탁지부가 농상공부하고 네. 임시토지계획국 네. 조사국에서 네. 수탈기구였어요. 그게 지금 세금 막 걷어들이는 거하고 똑같네요. 본질이 달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조직을 그대로 아직도 정부가 가지고 있고 네. 특히 그 당시에는 헌병하고 경찰이 하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속에 특히 고등계 형사, 고등계 형사라고 했죠. 예. 고등계 순사. 순사. 예, 예. 그 지금도 뭐 마지막까지 DJ 때 사직동 팀 같은 거. 네. 예? 아주 전형적인. 그래서 네. 그 이범진 이제 초대 주미공사. 공사 예, 예. 고정 때 네. 그분이 10대 그 개혁을 지시를 하면서 네. 육군은 독일에서 네. 육군은 독일에서 해군과 금융은 영국에서 영국의 해군이 제일 네, 강했으니까. 그리고 예. 경찰 제도는 일본에서 배워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네. 그 다 역적이죠. 그러면 다 일제 근데 이게 전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하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 19세기에 일본도 보면은 그 당시에 흑선 그 미국의 페리 제도가 와서 강제로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절망감 속에서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선진국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탈아입구 아시아를 갖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바로 서구 구라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배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그 당시 보면 저 메이지 유신의 그 젊은이들이 쫙 가서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면서 금융을 배워오고 그다음에 의회 제도를 배워오죠. 그다음에 독일과 프랑스에 가서 군대도 보면 그 프랑스 이제 일본의 기병은 프랑스식입니다. 프랑스 기병이고 그다음 민법 우리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민법이 일본 민법이고 일본 민법은 정확히 얘기하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온 민법이고 헌법은 독일식 헌법을 우리가 그러면 그게 일본 건가요? 아니면 선진국 서구 건가요?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받아왔는데 네. 일본은 아직도요. 네. 그 모든 의식이 네. 영국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큰 행사 때
턱시도며 모닝 코트들 다 입고, 네. 그죠? 네. 그리고 학교의 그 훈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영국 교육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다 싸만 그 2차 대전 때는 다 상대 적국이었는데 적국이 되었지만, 네. 그거를 왜 그냥 그대로 하나요? 근데 우리는 무슨 컴플렉스인지 콤플렉스입니다, 선생님. 걸핏하면 일본은 안 된다라고 자꾸 그러면 우리 유산 중에 그걸 다 치워버리면 내가 우습게도 정부가 없어져야 될 판인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아까 보면 정부 운영 시스템조차도 우리가 보면 어쨌든 근대식으로 일본도 자기네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선진국가를 자기화시켰던 것을 또 우리는 또 거기서 모방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법 제도만이 아니라 네. 정부의 운영 지배 양식조차도 네. 다 그런 일본에서 배운 그대로를 지금 하고 네. 세련됐죠. 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마르크스가 말하는 아세아적인 생산 양식, 네. 에이시아딩 모드 오브 프로덕션이 네. 기본이 관계 수로를 만들 적에 인민을 동원했던 동원의 그 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로요. 총리도 무슨 그 영화 뭐 직원들 데리고 우르르 가대요. 대통령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연극, 네. 경찰도 200명씩 데리고요. 네. 1987년 영화 영화. 보러 가잖아요. 예. 그 우르르 몰려다는 동원이 전형적인 일제 잔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나는 이제 예.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일제 때는 걸 소학교 그랬는데 예. 대통령 이제 뭐 외국 나가고 들어오실 적에 삼각지에 가서 태극기 흔드는 게 이거 동원이에요. 저희도 저 고등학교 때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이 동원이고 예. 도대체 뭐 군사정보의 유산대 섞이는데 네. 장차관들 뭐 세미나 하는 나라가 세상에 있어요? 장차관들 모아놓고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세미나 하고 미국에서 안 하나요? 미국에서 그런 게 영국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남아 있는 거를 네. 뭐 빨갱이다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면 그래요. 참 묘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조선이 보면은 518년을 갖다 버텨오면서 그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19세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갑오경장 때까지 썼던 것이 대명률이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입니다. 그렇죠. 그 대명률, 즉 명나라, 중국의 그 시스템 거기에 기반한 경국대전으로 썼는데 그나마도 갑오경장 때 일본에 어떻게 강제에 의해서 조금 그렇죠. 근대화 흉내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김옥균 뭐. 예, 상투 좀 상투 자르고 자르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유난히 모르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최근 20세기 들어서 35년을 갖다가 지배한 데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요. 그리고는 뭐 많이 이제 여행은 제일 많이 가고 여행은 제일 많이 가고 그리고 뭐든 미국 하면 또 이상해. 미국도 우리를 갖다 또 3년 동안 사실상 군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 이후에 주한미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좌파에 있는 그 뭐 운동하는 사람들은 미국 얘기 나오면 눈에 불을 켭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기억하시겠습니다. 자식들은 다 그쪽으로 유학. 유학은 다 그걸로 보내 또 죽어라 하고. 아니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그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장관 후보자 청문회하는 장관 후보자들. 보니까 뭐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똘똘한 세채 갖고 한 23조, 24조 시세 차익 남겼다는데 시세 차익만 참 이게 보니까 아까 좌파들이 보면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본인은 자 특수학교 보내면 안 된다고 자기 아들은 그 특목고 보내고. 저. 근데 그래서요. 네.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일제 잔재 중에 정부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네. 그 장차관들 예. 국무총리 이런데 그 책상에 가면은 자개 명패라고 그러죠. 명패 예. 나무는 뭐 카나다산도 있고 뭐 200~300만 원씩 하는 거. 그게 200만 원씩이나 해요. 그럼요. 예. 그걸 또 자개로 한 게 있어요. 자기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 그거 다 일본 잔재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정부에서 한때 일할 적에 하도 고깝지 않아서 네. 그냥
그 나무도 아니고 플라스틱 이런 거 예. 조그만 걸로 이름만 딱 써가지고 놨어요. 예. 그랬더니 오는 사람마다 이상하잖아요. 예. 자, 폼 잡고 앉아서 일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니까는 그 이름만 있고. 예전에 이제 뭐 제 친구 저보다 좀 선배인데 이제 그 집에 갔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퇴직하신 분인데 이 뒤에 가면 이제 우리 뭐 벽장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거쳐왔던 그 명패를 다 쫙 쌓아놓는 거예요. 보니까 뭐 무슨 뭐 차관 무슨 국장 누구부터 해서 장관까지 그 가면 갈수록 커지더라고. 장관 꺼내니까 이만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쫙 쌓아놓고 이제 그게 이제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근데 그게 선생님 말씀대로 바로 전형적인 일제 잔재. 계급이거든요. 예. 뭐 감투 계급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네. 신분. 아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제 우리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뒤늦게 2019년 3.1절을 기념해서 갑자기 일제 잔재 청산을 갖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냐? 저 정치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이번에 2월 27일, 2월 28일 양일간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한반도 운전자론, 뭐 중재자론 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눈을 글로 끌어놓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던 얘기 있습니다. 남북 문제만 잘 되면 모든 건 깽판 쳐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결국은 보면 이것이 터덕 걸리니까 무언가 또 다른 뭐랄까 눈을 돌리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적인 의도라는 게 다 배경 뒤에 네. 밑에다 깔려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정부를 맡아서 일정 기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네. 그게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다 뿌리가 있고 연연히 이어오는 이제 큰 나무 줄기가 이제 자라고 있는 거를 네. 그냥 치려고 가지 막 쳐버리고 뭐 이러면서 뭐 줄기까지 치려고 뭐 그걸 판국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왜 정부가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느냐. 그건 네. 나중에 우리는 뭐 그런 주제 많이 다루겠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네. 관료 조직이 네. 이게 전통적으로 네. 강력한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네. 중국, 일본, 우리 예. 그리고 터키까지 예. 아주 전형적인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 네. 그거는 뭔가 하면 관료적 권위주의가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어서 관전 민비, 네. 그죠? 산업공상. 전형공상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 건 다 옳고 네. 우리는 탁월한 선지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국민들은 한마디로 얼마 전에 유행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향욱 저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육부 국민은 개 돼지. 우리는 알아서 끌고 갈 테니 너희는 주문 주는 대로 먹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최근에도 무슨 뭐 셈법 선거제도 뭐 자세하게 계산법 알 필요 없다고 한 사람 있잖아요. 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생님. 심상정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 저하고 국회의원이 대학 동기입니다만은 그 친구 보면 그래도 정의당 의원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의로운 줄 알았더니 아니 이 복잡한 국민들 기자들은 아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굿이나 먹고 떡은 우리가 먹을게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의식 속에 네. 아주 지배 철저한 계급 지배 의식이 그냥 뿌리 박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일본한테 당한 거가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럼 지금부터 그거 다 지금 벗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 벌써 던져야죠. 그렇죠. 선생님 어제 그저께 한 이슈 된 거 아시죠? 뭐죠? 기관단총. 그것도 뭐 기관단총. 저기 대구 서문시장에 예, 아니 칠성시장입니다. 칠성 칠성시장 가서 갖다 보란 듯이 그리고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될 일 같고 버덕버덕 우기면서 그 또한 보면 저희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미국이나 영국의 그 선생님 그저 다우닝 10번가인가요? 다운이. 거기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그 길가에 예. 집이 그냥 면에 있는데 예, 거기 보면 무슨 기관단총 걸고 땡크 났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내가 코스타리카 대통령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저기 방문해가지고 네.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아니 뭐 검문도 안 하고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예. 전혀 없고 그냥 의병 하나 있고 이제 얘기했더니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접견실 기다리고
아주 간단해요. 네. 근데 우리는 경호실 한번 청와대 가보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500명 이렇게 넘는 거 지난번에도 우리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예. 그 평화 모드로 바뀌면 네. 그럼 경호실 인력 한 10% 줄이는 일부터 좀 해야지 정부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백년 하청이에요. 이 정도는. 백년 하청이고 오히려 보면은 오늘 저 최근에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 이제 경호실에 근무했던 경호 전문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인터뷰를 응하는 게 있는데 그걸 위력 경호라고 한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겁주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위력 경호를 일부러 하는 것은 적진이나 상대방을 갖다가 좀 적대적으로 대하는 쪽 갔을 때 예를 들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저 좀 후진 나라 같은데 뭐 크루드족을 방문하는 터키 대통령이라든가 자기 영토지만은 뭐 그렇지, 일반 위험하니까. 반군이 있는 그 위험할 때는 일부러 위력 경호를 한답니다. 그럼 그럴 수 있겠죠. 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총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오면 다 죽인다. 이것을 위력 경호라고 한답니다. 그럴 수 이 또한 일본 잔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일본 뭐 욕만 할 건 아니고 네. 또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에게는 늘 타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럽니다. 네. 타자의 그림자. 네. 그리고 율라비스 면역의 관해를 쓴 네. 그분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몸에는 타자의 미생물이 1.5kg이나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남이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일본하고 우리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북한하고도 뭐 자꾸만 그러지만 같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민주주의만 있습니까? 사회주의도 같이 있는 거고 그런 네. 거를 네. 왜 적대시하면서 그 무슨 그 만용을 부립니까? 그거는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선생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냥 완벽하게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예. 결국 보면은 뭐 이것저것 섞여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통합, 융합, 그러면서 서로 화해, 용서, 그럼요. 이해, 그것이 결국 발전의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뭐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광훈 선생님 모시고 진짜 우리 친일 문제 반드시 우리 일본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더 잘 살아야죠. 더 멋지게 살아야죠. 더 훌륭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러자면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는 과거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그런 못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